혹시 토픽 모델로 주제를 뽑았는데 정작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있나요? LDA, PLSI, CTM 같은 모델의 결과 믿고 써도 되는 걸까요? 사실 토픽 모델 결과는 숫자만 나온다고 끝이 아니에요. 이 논문은 토픽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해요. 단순히 수치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도 의미 있게 해석되는지가 핵심이죠. 그럼 왜 이런 평가가 필요할까요? 기존에는 주로 모델의 예측 정확도나 수치 기준만 봤죠.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논문에 쓸 때 주제 해석이 엉뚱할 수도 있어요. 설문처럼 미리 정해진 보기로만 평가하는 건 데이터의 새로운 패턴을 놓칠 수 있죠. 이번 논문은 두 개의 대규모 코퍼스를 사용했어요. 첫 번째 데이터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뉴욕 타임즈 기사 8,447건이에요. 무려 100만 개의 토큰과 8,269개의 고유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. 두 번째 데이터는 위키피디아에서 모은 1만 개의 기사예요. 여기엔 약 300만 개의 토큰과 1만 5,273개의 고유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큰 데이터라면 내 논문에 응용해도 신뢰도가 높겠죠? 전처리 과정도 꼼꼼하게 진행됐어요. 품사 태깅을 하고 고유 명사를 제거했죠. 불용어도 빼고 5개 미만의 문서에만 등장하는 단어는 아예 삭제했어요. 내 논문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분석이 훨씬 명확해져요.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토픽 모델을 적용합니다. 첫 번째는 PLSI, 두 번째는 LDA, 그리고 세 번째는 CTM이에요. 각각의 모델 구조와 특징을 한번 짚어볼게요. PLSI는 각 문서마다 고유한 주제 혼합 비율을 갖는 게 특징이에요. 쉽게 말하면 각 문서가 여러 주제를 얼마나 섞었는지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죠. LDA는 디리클레 분포에서 추출된 다항 확률 변수로 문서의 주제 할당을 처리해요. 즉 모든 문서가 같은 구조 속에서 주제 혼합을 나누는 셈이죠. 통계적으로 더 안정적이에요. CTM은 주제 혼합 비율에 로지스틱 정규 분포를 적용해요. 그래서 주제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까지 고려할 수 있죠. 내 데이터에서 주제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CTM이 유용해요. 각 모델은 실험에서 주제수 K를 50, 100, 150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. PLSI는 EM 알고리즘을 썼고 LDA와 CTM은 변분 추론으로 훈련했어요. LDA는 디리클레 사전 파라미터 A를 1로 고정했죠. 여기서 한 가지 팁, 논문에서 쓴 K값이나 알고리즘 설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내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실험을 반복할 수 있어요. 특히 LDA의 아오원 설정은 논문 기준값이니 참고하세요. 이제 평가 단계입니다. 이 논문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인간 평가를 도입했다는 거예요. 모델이 뱉은 결과가 실제로 사람이 봤을 때도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작업으로 실험했어요. 첫 번째는 단어, 침입, word intrusion 작업이에요. 주제별로 상위 단어들을 보여주고 그중 하나만 엉뚱한 단어를 끼워 넣어요. 평가자는 이 침입 단어를 찾아내야 하죠. 이 방식은 주제의 의미적 응집력을 체크하는 데 좋아요. 만약 평가자들이 침입 단어를 잘 골라낸다면 그 토픽은 단어들이 잘 뭉쳤다는 뜻이에요. 내 논문에서도 주제 키워드가 일관되게 잘 모였는지 점검할 때 쓸 수 있죠. 두 번째는 주제 침입 topic intrusion 작업입니다. 문서와 가장 관련 없는 주제를 일부러 끼워 넣고 평가자에게 그 주제를 골라내라고 하죠. 이 과정에서 모델이 문서 주제 할당을 얼마나 잘 했는지 알 수 있어요. 이 두 가지 평가 작업 덕분에 단순 수치가 아닌 실제 해석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. 내 논문에서 토픽 모델을 쓸 때 이런 평가를 참고하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. 이 논문은 결과를 두 가지 지표로 정리해요. 첫째, 모델 정밀도, 모델 프리시션. 둘째, 주제 로그 오즈, 토픽 록 오디디스입니다. 이 숫자들이 바로 해석 가능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핵심이에요.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. 예측 정확도만 보면 CTM이 가장 높았어요. 하지만 인간 평가, 즉 해석 가능성에서는 LDA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. 수치만 믿고 썼다간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뜻이죠. 실제로 LDA는 50개 주제에서 7.324라는 예측 로그 가능성 값을 기록했어요. CTM이 예측에서는 더 좋았지만 인간 평가 점수는 LDA가 더 높았다는 게 핵심이에요. 이제 각 모델별로 정밀도 차이를 살펴볼 수 있죠.
모델에 따라 어떤 수치가 더 중요한지도 내 논문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해요.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요? CTM처럼 복잡한 구조가 예측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해석이 어렵거나 주제가 분산될 수도 있어요. 반면 LDA는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주제를 뽑아내는 데 강점이 있죠. 내 논문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 데이터 크기나 전처리 형태가 이 논문과 유사해야 해요. 특히 기사 데이터나 대규모 텍스트라면 이 논문 방식이 그대로 적용 가능해요. 그 다음 토픽 모델은 한 가지 결과만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인간 평가를 병행하세요. 내 연구 목적이 주제 해석에 있다면 예측 수치와 해석 수치를 둘 다 확인하는 게 좋죠. 특히 논문 작성 단계에서는 LDA처럼 해석이 쉬운 모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한 CTM이나 PLSI를 쓸 때는 해석 결과가 실제로 논리적으로 맞는지 꼭 검증하세요. 모델 정밀도나 예측 정확도만 논문에 쓰면 안 돼요. 꼭 주제 침입, 단어 침입 같은 인간 평가 실험을 추가해서 내가 뽑은 주제 진짜 믿을 만한가를 검증해야 합니다. 혹시 주제수 K 결정이 고민이라면 이 논문처럼 50, 100, 150 등 여러 값을 실험하고 해석 가능성 점수가 가장 높은 K를 선택하세요.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. 또 하나 주의점, 너무 복잡한 모델을 쓰면 실제로 논문의 결과를 설명할 때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. 리뷰어나 지도교수가 주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해석 가능성 평가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. 정리하면 토픽 모델은 자동으로 주제를 뽑아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석에 함정이 많아요. 수치만 맹신하지 말고 인간 평가를 꼭 병행해야 내 논문이 설득력을 얻어요. 오늘 소개한 방법론 내 연구나 논문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대규모 기사나 텍스트 데이터라면 이 논문에서 제안한 전처리와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. 특히 토픽 모델 결과를 논문에 쓸 때는 주제별 키워드 표와 함께 인간 평가 점수도 같이 제시하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집니다. 내 논문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죠. 마지막으로 텍스트 마이닝으로 논문을 쓰는 분이라면 이런 주제 모델 해석법, 평가법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앞으로도 LDA, PLSI, CTM 등 다양한 분석법의 실전 활용법을 계속 다룰 예정이니 구독하고 논문에 바로 써먹으세요.